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7월 14일 오후에 저희 사무실과 기장 관련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법인 사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국 각지에 소재한 재래시장 등지에서 공연, 이벤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계약의 체결은 주로 재래시장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약 체결의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이 업체가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래시장 등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상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직접 배포하거나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행사 등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제한 사항이 많아 생기는 현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한 개괄적인 정보, 그리고 세무상 문제,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2025년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기존의 지류, 종이형은 물론 모바일 카드형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지에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 구매 시 그 가격의 5%에서 10% 정도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 및 용역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사용처로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한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의 가맹점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소상공인 통통누리집에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포 찾기를 이용하여 검색해보거나 상점 외부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의 부착 여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우선 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 상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점포 등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액이 월간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하여야 합니다. 재화와 용역 등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과세 실무상 문제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한 사업자는 해당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 또한 현금을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매출로 계상하여 세무서 등에 해당 소득금액 내지는 공급가액 등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소상공인 등이 자신들이 수령한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국세청은 그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 사실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 등이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보건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관광 숙박업 등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의무 위반부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의무 위반부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또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 아닌 기존의 지류,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공급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 전표 또는 장부 영수증 등에 바로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또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결제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등과 동일하게 그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지류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류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 결제 금액을 매출 전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해당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등에 그 입금 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업체는 재래시장 등지에서 공연 이벤트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그 세부적인 명세는 아래 사진과 같았습니다. 즉 해당 업체는 서울특별시 모처에 소재한 재래시장에서 행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공급과액과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합하여 900만원, 그리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 명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100만원과 이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액 0원을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 업체의 온누리 상품권 배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주 화요일 7월 15일 오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세법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 체계상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업체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담 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